아, 안녕하십니까, 턴오프율TV입니다. 이게 참, 뭐 이상하겠죠. 뭐 턴오프율TV가 하는 얘기는 이제 기존의 뭐 어떤 의학상식이랄까, 뭐 과학을 들자면은 어떤 형성된 그런 뭐 헤게모니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그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아 썩고 속고 있고 앞으로도 속을 것이다. 제가 비디오로 예전에 찍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ncbi.nlm.nih.gov 가시면은 PMC라고 나왔고요. 자, 보시면 이제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해갖고 의학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총망라해 놨는데요. 2018년도 12월 뭐 거의 2019년도 됐는데, 제가 2019년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 많이 들으셨죠? 범혈구 감소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충제의 위험성을 좀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존 티펜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구충제를 먹으면 그냥 바로 낫는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했죠. 자, 2018년도 자, 제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파탈 펜시토페니아. 이거는 이제 범용구 감수증이라는 건데, 이 펜이 붙으면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CYTOP 이것도 다 이제 수비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수비학을 이제 들고 나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두투 알벤다졸, 뭐 특정 브랜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트리트먼트 for 스트롱질로디아시스, 이게 아마 그냥 뭐 분충, 뭐 회충 막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살짝만, 뭐 엄청 긴 얘기인데 여기서 좀 괄목할 만한,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스 중국에서 터졌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스의 영향을 좀 안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가 상당히 발효식품의 대가인 대한민국에 집중을 했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또 깨부시려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것은 혈구에 있는 적혈구가 상당히 죽어나가 자빠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산소라든가 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요거에 앞서 갖고 이제 뒤에 제가 이거는 제 책에 쓰려고 731 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책의 제목으로 샤킹한 걸로 해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3 of the 7 patient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그 7명 중에 이제 3명이 farming exposure many years ago develop 쭉 나왔고요. 이분들이 이제 the majority of them were treated with 알벤다졸. 알벤다졸 치료를 시작했어요. unavailable in very, 아이버맥틴도 나오네요. in mainland China, 중국에서요. One of the 7 patients with underlying IgG4 해서 나왔고, 여기서 뭐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Develop severe 15 days after albendazole treatment, he ultimately died of polymicrobial sepsis. 어쨌든 결국에는 뭐 죽음에 이르는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시간이 되면 왜 그렇게 구충제를 몇 년 전부터 제가 위험하다고 했는지, 뭐 현재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수돗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해충 같은 게 나왔다, 알 같은 게 나왔다 해갖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글쎄요, 이거를 제가 지금 원래는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참 특정 구충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른 사례를 들어서
자, 곳곳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 요것은 이제 비디오 먹으라는 데서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의도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에어본 바이러스는 없다는데요. 공기 전염 전파 바이러스는 없다고 보는 것이 참 어떤 학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실체가 뭔가, 바이러스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또 그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RNA 파티클이라 그럴까요? 그런 애들이 퍼지는데 얘네들이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는 다 갖고 있고요. 그 참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역정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죠.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자, 가슬기 살균 사태에 들어서 이제 옥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울분, 그리고 사망자가 1559명이라 그랬는데 참 이거 집계 안 된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 또 후유증 피해자가 5천여 명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10배,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피해를 봤을 것이다. 뭐 다른 증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이런 거는 이제 뉴스에서도 달았죠. 피해자가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같이 분무되면서 폐 손상을 유발한다라 그러는데 뭐 똑같아요. 아까 전에 구충제 얘기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먼저 봐갖고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되게 뭐 비난이라든가 비난 뭐 평평지구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까내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용시 주의사항에서 이제 뭐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뭐 마시거나 피부에 닿지 않게 했는데, 염화디데실디 메틸 암모늄이라는 것은 제가 트리클로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학제 그 성분들 중에는요 인간의 면역에 치명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현재 미국 환경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계열 성분으로, 그러니까 참 이 미국 화학 기업들 중에는 뭐 제가 뭐 이겐 파르겐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일들을 벌인 그런 뭐 화학 업체들, 참 어떤 특정 업체를 계속 말하긴 뭐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약 성분에도 그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가 수혈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피는 진짜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피 갖고 장난친 적도 있죠. 뭐 에이즈 뭐 오염된 피를 뭐 돌렸네 어쩌네. 뭐 그래서 바이엘사에서 엄청난 뭐 징벌적 과징금 뭐 이런 것들. 자, 세제에도 들어가요. 미생물까지도 말리고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다. 문제는 분무라는 게 호흡기를 통해 노출됐을 때, 제가 이거 그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용할 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세균을 죽인다. 우리 몸에도 유익균도 있을지언데 우리 폐에 이게 들어가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찰하기 위해 동물마다 쥐폐에다가 DDAC를 투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폐 섬유증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처음 한 번 했을 때는 안 일어났지만 반복이 되니까 일어났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방역을 너무나도 좀 섬유증은 폐가 굳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딱딱하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근데 폐가 굳어버리면 풍선처럼 부풀었다 이렇게 올랐다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호흡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 문제 반응 해결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반응 무섭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 그 이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걸 뿌리자, 해결, 결국엔 병상에 눕는 거,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일련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폐가 굳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증거 자료를 내놨네요. 세포막도 에너지에 와서 잘 붙을 수 있어요. 손상을 줄 수 있겠죠. 손상된 부위가 자꾸 늘어나 호흡기를 통해 자꾸 이런 살균제 소독제에 노출되면 애가 자꾸 손상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제 내가 100을 막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막을 수 있는 것도 못 막게 된다. 면역이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거죠. 그걸 왜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학계에서도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좀 의도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건 어디다 세제 발라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때가 빠지냐 할 때 물에 녹여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런
연유로 손상되기 쉽다. 자, 분명 소독 방식의 문제점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지적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역을 할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곳을 지나치지 않는다거나 좀 우회해서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저는 방역 작업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걸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이지만 걸어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돈이 조금 나오더라도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방역의 목적이 어떤 우리의 건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턴오프율 TV가 가끔 이제 어떤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도 이제 의학계에 그 거의 정점을 찍는 사기라고 하는데, 제가 스타틴 계열 약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도 의사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냥 뭐 의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의사 말을 듣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책을 보시면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지. 그리고 스타틴 계열 약물은요, 여러분들을 이제 뇌를 망칠 수도 있고 빨리 늙게 만드는, 치매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은 콜레스테롤, 혈압 강화제,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그 의학계의 최대의 사기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